시행자 그리고 실시 계획을 함께 봐 나가십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든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를 만들고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 시행자 중에 다른 시행자보다 우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우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수용 방식이 아닌 사업 시행 방식을 말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시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그 필요한 자금이 100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20 정도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현물 보상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이후 보상받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는데, 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저 사업 시행은 빨리 진척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수용 방식이라면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가 사업 시행자 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피자 한 판 시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자가 8조각으로 나오게 될 텐데, 내 피자에는 소세지가 하나 올라갔고 옆에 친구 피자가 소세지가 2개 올라갔다고 하면 나는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아무리 절친이라 할지라도 저 토핑 하나에 진짜 서로 싸울 수 있거든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환지 받는 땅이 남보다 못하다 생각하게 되면 저 도시개발 사업은 부당한 사업입니다. 아마 소송 걸게 되고, 그 소송 걸고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하게 되면 몇 년간 중단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사실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투자를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사업 시행자 우선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분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잘할 거라 기대해서 우선 지정하겠습니까? 아니죠.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최우선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정되어 있는 사업 시행자를 교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그 주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시길,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누가 등장한다? 조합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합은 공부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학습량이 꽤 많아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진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 4월 달에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런 사업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 사업하게 되는데 저 실시 계획 내용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포함한다는 것 기억만 해주십시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실시 계획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강제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으며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과 그리고 혼용하는 방식이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 용도지구로 환원된다? 공사 다 끝났다면 환원 없습니다. 무산되었을 때만 환원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저 환지 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 완료 공고 이후 환지처분 공고하고 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총 5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 5가지 중에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워낙 까다롭고 지엽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제가 개정된 내용과 관련되어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드리면 그 문제로만 해결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 언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 구역 안에 수용 사용 대상의 토지 등의 소유권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된다면 그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강제 수용 시기는 언제? 세부 목록 고시입니다. 다만 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비교하려고 지금 하지 마십시오. 얘는 언제 공부하는 겁니까? 국회법이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맞추시고 나면 그제서야 개발법 정리해 나가셔야 되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동시에 정리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과락 걱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때문에 이걸 동시에 공부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토지 상환 채권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그 대전제는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토지 상환 채권이라 표현하는데 시행자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와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관계에 있어서 현금 보상 대신 토지 상환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면 시행자 마음대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갑을 관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가끔 갑질이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가끔 을질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 을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한테 부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시청 앞에 가스통 두고 한번 가보실 수도 있죠. 그게 을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을 관계에 있어서 저 을이 원하는 때만 채권 발행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이 선수금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현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 현금 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토지상환채권과 선수금 제도가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도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되고 선수금 받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저 선수금은 미래 도시개발 사업 결과 만들어질 토지 건물을 미리 돈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형지 공급입니다. 여기 원형지 공급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지만 도시개발 사업하지 않고 원 상태 그대로 땅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에 산이 있고 하천이 있고 굴곡진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관광단지로 조성하게 된다면 산 다 파내고 하천 메꿔서 평지를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죠. 원형지 공급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원형지 공급하게 되었을 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시세가 100여라고 하면 한 40 정도의 토지 강제에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원형지 공급하게 되면 40에 팔겠습니까? 100에 팔겠습니까? 120에 팔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땅을 저렴하게 확보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원형지 공급입니다. 이러한 원형지 공급은 땅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익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가면 쓰고 땅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저런 원형지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누구에게? 역시 우리는 잘하십니다.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제도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거치는 겁니다. 반면에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사이에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약 체결하는 것이 환지 방식인데 저 환지 계획은 토지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원래 약속했던 땅을 줘야 되거든요. 약속했던 땅이 100평이었는데 99평 받았다고 하면 애초 약속과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 저 토지 소유자가 이 일을 제기하게 되는데 저 토지 소유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은 지정권자입니까? 시군 구청장입니까? 시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2단계와 3단계는 무조건 지정권자가 나야 되는데 저 환지 계획만큼은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이 인가를 해줬다고 하면 시행자, 토지 소유자 외 삼면관계로서 행정청이 개입한 상황이고 애초 약속한 대로 환지를 줘야만 도시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애초 약속과 달리 환지를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은 바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토지 소유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환지 계획만큼은 지정권자에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환지 계획이 인가되었다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공사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이후 환지 처분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애초 소유자에 약속했던 환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억하실 것은 환지 계획과 관련된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누구이다? 시군구청.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로 기억해 놓습니다. 2단계, 3단계에서는 항상 지정권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건질게 한 2문제 정도만 건져주시면 개발법에서 5문제는 맞추신 건데요. 저 소박하지 않습니까? 예, 소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한 3문제 출제되면 그 3문제 다 맞추자가 목표이고요. 2단계, 3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것들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면서 하나 또는 2문제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266페이지 찾으셨죠?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차시였죠. 1번입니다. 시행자 종류 및 지정권자 차시였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환지 방식 추천했습니다. 제5호 토지 소유자나 제6호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부터 조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 1번 보게 되면 공공시행자로서 1번 국가지방자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 출연기관, 4. 지방공사,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국가지방자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행정청이랄지라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당연 시행자였고 비행정청의 경우에만 지정받았는데 개발법에서는 행정청인 경우에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지정받아야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지금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얘는 천천히 해 나가는 거지 지금 당장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멘붕 상태가 발생하고 점수가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천천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회법을 최소 8문제 정도 맞추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를 정확하게 잡아 놓으신 상태라면 그때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비교하며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그러셔야만 점수 잘 나오십니다. 그리고 2번 민간시행자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목표로 설립한 조합입니다. 구역 지정 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 등장한다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 때는 5, 6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우리 꼭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랄지라도 지정권자의 지정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 저 시행자가 드림으로 시작하는 회사 명칭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성공했습니까? 무산되었습니까? 무산되었는데요. 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시행사가 드림허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미아리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아리 공동묘지 주변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도했는데 그것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도 드림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쫓는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끔 예전에 시행사 하던 분이랑 가끔 점심 약속하다 보면 제가 시행사 하는 분, 아는 분에게 밥 한 개 사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팀원들 한 10명 데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번 개발 사업만 잘 시행되면 2천억 원 쉽게 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밥 다 먹고 계산을 주면 제가 다 계산하던데요. 제가 분명 그 대표 한 분만 밥 한 번 사드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다 딸려 나오시면서 같이 얻어먹는 거 보니까 말할 때는 항상 1,000억, 2천억 이야기 나오시는데 실제 돈은 없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시행사가 드림으로 시작하는 곳이라고 하면 꿈을 쫓는 회사구나 그 생각하시면서 투자 안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드림 허브가 도시개발 사업을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법이 만들어졌을 때, 안 되겠구나, 안 될 수 그때는 안 될 수 있구나 했는데, 역시나 안 되던데요. 하여튼 드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런 것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을 때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되셨습니다. 한답 응시입니다. 2번 환지 방식의 시행자 사셨죠? 그리고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번 예외 찾았습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 주셨습니다.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1번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지정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거기까지 가려놓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2번 해놓으셨죠? 그리고 병행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북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시행에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동의 추천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요것 하나 봐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게 되면 다른 시행자에 우선하여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최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누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소유자 또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A병동, B병동, C병동 하다 보면 지병동도 있죠. 마음엔 들어하지 않은 표정이시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최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저 지방자치단체 지 기억하시면서 지병동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저 전부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 받아야 되거든요. 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하고 1년 이내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최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지하철을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게 된다면 공공시설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개발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얘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게 된다면 공익사업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사업 해야 되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환지 방식할지라도.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한다면 면적 2분의 1 충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제는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다 해서 열광할 필요 없죠.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라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환지 방식이라면 제대로 한다? 못한다?
10년 걸립니다. 15년 걸립니다. 만약 우리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해서 환지 방식일 때 토지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20대, 30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숟갈의 색깔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보통 40대나 50대 때 아마 부동산과 관련되어 재테크하기에 투자하시게 될 텐데 그때 투자해 놓고 도시개발 사업이 10년, 20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바로 나는 환갑잔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공사 착공하고 어떻게든 완료된다고 하면 70 정도에 입주하실 상황인데 그러면 또 요즘 인생 80이라다 보니 한 5년 10년만 지나면 인생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긴 하지만 일단은 그때는 좀 많이 나이가 드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사업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예전에는 도시개발 구역만 지정하면 열렬히 열광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시죠.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제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해 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1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계획 수립과 동시에 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다른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동시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하면 그 개발계획에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나 조합 만들어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됩니다. 그걸 1년에 안 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사업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효과는 계획 수립해야만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 수립한 날부터 몇 년? 1년 내, 지금 기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1년 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했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능력 없다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공공시설 사업과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얘는 민간 사업이거든요. 민영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공익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공익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가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사업이 10년, 20년 걸릴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전체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제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해달라 요청하게 되면 그러한 요청받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까지 지병동입니다. 지병동이라고 하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시행자 변경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나올까요? 역시 우리는 출제위원급이십니다. 작년에는 이거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잠깐만 보십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에 인가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2번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줄여놓습니다. 3번 시행자 부도 파산, 부도 줄여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4번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28회 때 시험에 나온 것으로 이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는데 그 사업 시행자를 바꾸는 변경하는 사유로 작년에 나와가지고 올해 가치가 팍 떨어졌습니다. 일실이착입니다. 일실이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일실이착입니다. 작년에 6개월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틀린 정답이 만들어지다 보니 매번 읊었던 일실이착이 아니어가지고 정답 다 맞춰졌다더라고요. 대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별볼이 없습니다. 대신 출제하는 분이 연속해서 낼 만도 하기 때문에 일실이착이라는 말 구분해 놓는데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실시계획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사업 절차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실시계획 인가는 건축 허가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건축 허가 없이 주택이나 상가 만들게 되면 그것 무허가 건축 만든 것이죠. 건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되었다면 그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몇 년? 구역 지정 후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 능력 부족이거든요. 시행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건축 허가나 실시계획 인가나 같은 의미였습니다. 건축 허가 받아야만 공사 개시할 수 있죠.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만 뭐 할 수 있다? 착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일실이착과 관련되어 일실이착이라는 게 입에 배이시는데 그 일실의 기준 시점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시한 날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공사 착수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죠. 저 실시계획 인가 받고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변경한다. 일실이착 되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저 1년을 6개월로 바꾸어서 시험 문제 냈는데 저 1년과 2년의 기준점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단계와 관련되어서는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관계 잡아놓으시고 2단계에 있어서는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아 사업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는 공사 착공을 말하는데 그러한 착공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면서 일실이착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며 2착 착공은 실시계획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일실이착 되신 겁니다. 저 일실이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자 교체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시행자가 부도났다고 하면 능력 부족이죠. 그리고 시행자가 수립했던 실시계획 그리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사업 시행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시행자 교체 변경한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일시이착에 관한 사항 저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규약 규정에 관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5번, 6번 이런 건 그냥 지나시고 272페이지 보십니다. 도시개발조합 찾으셨죠? 오랜만에 작년에 시험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안 나왔다면 올해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다가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조합은 3, 4월 달 넘어갈 때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법상 법인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제서야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방법,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하고 그때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경우는 언제 성립한다? 등기한 때. 그러면 이 도시개발조합이 공법상 법인으로 이야기 된다면 등기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에 있어서는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과 임원 2사가 구성되게 되고요. 이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저 조합원이 전원이 구성되는 곳이 있다면 총회이고요. 저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 구분하실 내용입니다. 대신 내용 자체가 워낙 지엽적인 게 많다 보니까 3, 4월달 넘어가서 해나갈 겁니다. 대신 별표 하나는 해놓으셨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272페이지 찾으셨죠? 양걸 1번 조합 설립 인가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인가권자 찾으셨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7명 추놓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자체가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행운의 숫자인 7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3자도 이야기 드리고 5자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을 뭐라고 그러고 5자를 뭐라고 그럴지 아직 잘 구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만큼은 행운의 숫자 7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 구청장이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2단계와 3단계는 무조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찾으셨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찾았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금 보신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 정비사업은 오래된 건물이 존재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실시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오래된 시가지에는 땅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람 수가 높아야 되고요. 반면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라고 하면 보통 진접지구나 별내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과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그쪽은 사람이 많다, 땅이 많다.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것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순수한 토지 면적에 관한 사항이고요. 총수라고 하면 저 토지 소유자가 10평짜리를 가지고 있건 100평짜리를 가졌건 면적과 관계없이 사람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면적이 더 큽니다. 총수가 낮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화 3번 조합의 설립 등기 찾으셨죠? 조합의 법인격과 관련되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등기에 관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찾았습니까? 조합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원 추정하시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 다음 각과 같다. 기억하셨죠?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이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입니다. 만약 절대적 평등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공산주의와 동일한 이념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의 평등 인정한다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특이하게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를 10평 가지고 있건 10,000평 가지고 있건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상대적 평등에 위반되는 절대적 평등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구역에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은 반대하는 사람도 강제로 조합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이 강제로 조합원 되었다고 하면 이 의결권만큼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강제로 조합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는 따로 특례를 두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소유한 토지 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면 무조건 틀립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도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조합원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 조합의 임원이 있습니다. 조합 임원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요즘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신나는데 나중에 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총회 대의원회와 관련되어서는 기구에 관한 사항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270페이지 찾으셨죠? 270페이지 중간에 실시계획 등 찾았습니까? 그리고 1번 작성권자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주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인가권자입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도 누구? 지정권자.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 나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환지계획 인가는 시군구청장. 그리고 283페이지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283페이지 찾으셨죠? 제3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각각 구분된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걸 2번 사업 시행 방식 기준으로서 1. 환지 방식 찾았습니까? 2번만 보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번 동그라미. 그러면 토지 가격이 높다고 하면 사전 현금 보상하는 수용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을 때 돈 많이 들죠. 그럴 때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찾으셨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예만 추천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저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팍팍 건너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린다 생각하시고 같이 건너뛰시는 게 나중에 시험 점수가 좋아지십니다. 그냥 안 보는 게 마음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거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283페이지와 관련되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가 높았을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사업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느리게 이루어진다?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시에 지금 당장 인구 30만을 더 해야만 인구 100만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환지 방식보다는 수용 방식이 합리일 같은데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건설하는 땅을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할 필요 있죠.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는 수용 방식에 어울리는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어차피 지가 높다. 얘는 환지 방식과 연결될 사항입니다. 설마 지가가 낮다? 그거 가지고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인 토지의 조성과 공급 필요하다고 하면 뭐한다? 수용 방식으로. 취지 이해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해 안 하시더라도 그냥 지금은 줄이라도 줄이라도 쳐놓으시면 됩니다. 줄이라도. 예, 나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찾으셨죠? 287페이지 찾았습니다. 제 4절 찾았습니까? 토종의 수용 사용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봐주십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추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추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고시 추천놓습니다. 공지법상 사업 인정 및 그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 찾으셨죠? 재결 신청은 개발 계획에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기간 종료일 줄만 쳐놓습니다. 어차피 우리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전부 한지 방식일 때 소유자,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병동에 해당되면 지방자치 등을 지병동, 진연,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1실 2착에 관한 사항 살피시는 게 일이시고요. 1실 2착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 1실 2착 하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조합은 어떤 방법 만드는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죠. 도시개발법에서 기본적인 동의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로 기억하십니다. 가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잡는 게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개발법의 기본적인 동의 조건 살펴놓으시고 천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임원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 있고요. 조합원은 총회 구성 요소이고 총회 구성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대의원에 둘 수 있고 저 대의원에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것을 대신하는 기능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사안 5개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게 계속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조합을 한번 건너뛰었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텐데 얘는 지금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 흐름 체계 잡아가시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에 있어서 제가 부탁할 게 5개인데 그 5개 중에 4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수용, 사용 대상의 토지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이 도시개발구역 내 여러 필지에 있어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입니까? 사용 수익권자인 제한 물권자 또는 용익권자가 있다면 용익권자에 대한 권리도 보상한다? 용익권자에 대한 보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법 워낙 잘 하시다 보니까 여기 소유권과 관련되어서는 재산권 행사 방법으로 사용 수익과 처분권이 존재하는데, 만약 토지 등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제한 물권 설정하게 되면 제한 물권자가 우선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물권이나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등기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소유권자와 제한 물권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임차권자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명인 방법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 명인 방법과 관련되어 산을 누가 빌려다가 나무에다가 뭔가 표시해놨다고 하면 그 나무 소유자에 대해서도 뭔가 보상해줘야만 개발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수하면 임순희 최고였습니다. 민법하면 1등 나오신 분 계시죠? 학교로 나면 공부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민법과 학교는 잘 해놓으시고 그것만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공법은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사용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소유권 등의 각종 권리관계 세부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고, 얘가 확보되었을 때만 보상할 권리 대상 관계를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용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실시계 고시한 때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워낙 땅이 넓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토지상환채권은 쉬었다 하십니다. 쉴 때 되셨거든요.